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이솝우화에 관한 나의 생각들 제4화 여우와 까마귀 편입니다.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아주 운 좋게 어디서 치즈 한 덩어리를 발견하고 잽싸게 그걸 입에 물고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있었다. 때마침 한 마리의 여우가 치즈 냄새에 이끌려 두리번거리다가 치즈를 입에 물고 있는 까마귀를 발견했다. 여우는 옳지 마침 잘 됐다 하는 생각에서 까마귀가 물고 있는 치즈를 뺏어 먹기 위해 까마귀가 올라앉은 그 나무 밑으로 살금살금 붙어 서면서 까마귀를 향해 다정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머, 까마귀 아가씨,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미녀로군요. 나는 지금껏 그대만큼 쭉쭉 빵빵 날씬한 몸매의 까마귀를 보지 못했습니다. 까마귀는 여우의 말에 기분이 들떠 치즈를 차마 먹지도 못한 채 가만히 여우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네 집안 딸인들 모두가 미인인 줄은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가씨가 가장 아름다운가 봐요. 아마 세 번째 아가씨가 될 테죠. 셋째 딸. 그토록 영롱하고 까만 깃털에 기름기가 짜르르 흐르고 어디 한 군데도 흠잡을 데가 없도록 아름답단 말이에요. 참, 미스 월드 경연대회 나갈 준비부터 하셔야겠어요. 그런데요, 아가씨, 이왕이면 아가씨 아름다운 목소리도 꼭 한번 듣고 싶은데 물론 노래도 잘 부르실 테죠? 제발 아가씨의 고운 노래 소리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가씨가 노래까지 잘 부를 수 있다면 새중에 단연 으뜸이 되어서 새들의 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적선하는 셈치고 제발 노래 한 곡 좀만 불러주세요. 네. 요즘 한창 히트송으로 방방 뜨고 있는 옛날 애인도 좋고 리인이란 가수가 부른 이야도 좋던데. 여우는 그야말로 심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까마귀를 붕 띄웠다. 이었고 까마귀가 여우의 칭찬에 도취되고 말았다. 그럼 죽은 사람 원도 풀어준다는데까지 살아있는 여우님의 원 한 번쯤은 풀어드려야겠군요. 그리하여 깍깍 하고 까마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한참 부르다 말고 여우의 반응이 궁금해진 까마귀가 여우를 내려다보았다. 가만히 보니 박수칠 생각도 잊은 듯 여우가 무엇을 쳐먹고 있는데 어렵쇼. 여우가 다름 아닌 치즈를 먹고 있지 않겠는가. 까마귀는 비로소 여우가 먹고 있는 그 치즈가 바로 좀 전에 자기가 입에 물고 있던 치즈임을 깨달았다. 까마귀 아가씨 노래 잘 들었고 치즈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가씨는 참 예쁘고 노래도 참 잘 하시는군요. 그럼 굿바이. 여우는 볼일 마쳤다는 듯 굿바이 하는 말까지 남기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우화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여우의 교활함에 혀를 차셨습니까? 아니면 까마귀의 귀가 얇음에 안타까워 하셨습니까? 나는 이 우화를 읽어보면서 우선 깜냥이란 순우리말을 떠올렸습니다. 깜냥이란 스스로 일을 해낼 능력 정도로 풀이될 수 있겠죠. 이를테면 까마귀는 교활한 여우의 사기성 꾸민말인 그 칭찬에 홀랑 넘어가 그만 자기 깜냥을 잊고 먹이를 뺏긴 셈이 되었잖아요. 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칭찬이라는 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국제적 베스트셀러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죠. 그 책의 저자가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 켄 블랜차드였는데 그는 칭찬의 긍정적 기능을 예로 들어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다 하는 말로 표현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우화에서는 여우가 칭찬이란 그 말의 기능을 다름 아닌 사기적 수법으로 악용한 셈이 되고 있습니다. 여우가 먹이 정치의 한 방법으로 칭찬이라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식의 생존 차원적 논리는 일단 유보해 두기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숨기는가 엮이는 게 양면성을 지녔는데 인간의 언어 또한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경우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사물의 양면성을 달적인 예로 들어보자면 예리한 칼 한 자루일지라도 요리사의 손에서는 음식 마련을 위한 도구가 되겠지만 범죄자의 손에서는 살인을 위한 흉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자루의 소총일지라도 공격용이 될 수도 있고 방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까마귀는 이후에 교활함에 깜빡 속아 넘어갔는데 그 원인을 곰곰이 따지고 보자면 까마귀가 자기 깜냥을 망각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예쁘네 어쩌네 하는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린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깜냥을 제대로 알고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지식인들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건을 지켜본 적도 있고 심지어 범죄 수사 담당 형사가 상의를 당하는 모습도 보았으니까요. 굳이 가늠해 보자면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는 자기 깜냥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식을 활용하여 상황을 재빨리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올바른 지혜만이 자기 깜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 어부화 속에서 여우가 까마귀한테 노래 부르기를 강요하는 장면이 있어 금방 연상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은 미디어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대중문화 만능시대가 되어서 가수, 배우, 춤꾼 등과 같은 연예인이 되고파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대충 손꼽아 보면서 하는 말인데 전국에는 연예인 양성을 위한 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무려 50여 군데가 넘고 매년 3,000여 명의 연예 지망생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말로 해서 그 많은 연예 지망생들이 과연 자기 깜냥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내가 한국 연극판에서 50여 년간 살아보았기에 피부로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기에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연극 영어학과나 대중실용음악학과 등의 지원서를 내면 그들 대부분이 순수예술이나 대중상업예술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면의 현실적 상황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더란 말씀입니다. 오리지널리티, 즉 독창성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계에서는 한마디로 일가를 이루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단적인 표현을 빌자면 예술 부문에서는 1등, 즉 일가를 이룬 사람만이 살아남기 마련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실까요? 신작영화 춘향전을 제작하려는 어느 프로덕션에서 춘향적을 연기할 신인을 모집할 경우에 응모자가 무려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여배우만 선발하기 마련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연예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가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 개념을 해설해 보자면 어느 한 부분 혹은 어느 한 방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 될 거예요. 이 시간에 주제가 되는 칭찬의 문제로 말머리를 돌려야겠군요. 어느 분이 칭찬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측면을 서술해 본 것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칭찬의 긍정적 기능의 첫째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높여주어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도울 수가 있다라고 했더군요. 둘째는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셋째는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상대방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적시했더군요. 첫째,
지나친 칭찬은 상대방의 자만심을 키우거나 나태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성이 없는 칭찬은 오히려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으며, 세 번째로는 상대가 늘 칭찬만을 기대하게 되어 칭찬이 없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긴 공자께서도 교훈 영색, 즉 교모하게 꾸민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은 경계하라 했으니, 나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칭찬의 말은 일단 한번 새겨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될 것도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금도끼와 은도끼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란 우화를 누구나 알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우화를 통해 과연 무슨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만,